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추위도 한풀 꺾이며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포항, 경주 15도 등 14도에서 15도의 분포를 보였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경주 0도 등 0에서 6도의 분포를,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18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고 동해 중부 전해상에서 0.5에서 3m로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경주 지역 대학 교수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에 대한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시민들의 촛불 집회도 잇따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텃밭인 경주, 대구 경북에서도 퇴진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국대와 위덕대 등 경주 지역 4개 대학 85명의 교수가 공동 시국 선언문을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근본적 책임이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퇴진하고 검찰 수사에도 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근혜는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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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비선 실세의 사리 사욕과 부조리한 뒷거래가 모두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됐다며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과 사리사욕, 심각한 일탈을 목격하면서 국민의 분노와 참담함이 극에 달하였다. 지역의 대학 교수들이 이같이 시국선언에 공동으로 나선 것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앞서 포스텍 총학생회도 개교 이래 처음으로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등 지금까지 대구 경북 지역 10개 대학에서 대통령 퇴진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즉 이 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가장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을 때 포항공대의 청년들 역시 사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불의에 대해 참지 않을 것이며, 또 지역별로 촛불 집회와 자발적인 1인 시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주와 포항에서 주중에 촛불 집회가 벌어졌고 이번 주말에는 경주역과 포항시가지에서 토요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텃밭이란 점에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경주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여진이 오늘 잇따라 3차례나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새벽 3시 46분쯤 경주시 남남서쪽 10km 지점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고 이어서 비슷한 지점에서 오전 10시 2분과 36분에도 규모 2.3의 여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늘 여진은 9일 만에 발생한 것으로 지금까지 여진 횟수는 510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울릉항에 대형 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는 여객부두가 제외됐다가 주민과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일자 재반영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제3차 전국항만 기본계획을 수정하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울릉항의 여객부두를 제외했다가 반발이 거세게 일자 최근 재반영했습니다. 한편 울릉공항 일주도로와 더불어 주민들의 최대 수건인 신항 여객선 부두 신설이 정부 계획에서 제외되자 해양수산부의 일방적인 결정인지 항만 수정계획 설명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울릉군의 업무 착오인지를 놓고 책임론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서울과 수도권, 부산, 세종시 등 37개 지역을 맞춤형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분양권 전매 기간 제한, 재당첨 제한, 1순위 청약 제한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이번에 발표된 맞춤형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져 당장 시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구 경북 지역은 물가 증가에 따른 조정 국면으로 기존 아파트 시장은 침체되고 분양 시장은 화랑세가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대책의 여파로 중장기적으로는 분양 시장 위축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줄었지만 6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연결 기준 동국제강의 매출은 1조 3,79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2%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8.7% 줄어든 709억 원입니다. 동국제강은 계절적 비수기와 원료 가격 상승 등으로 매출과 이익 규모가 줄었지만 선제적 구조 조정으로 지난해 2분기부터 6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테크노파크는 입주기업 등 3개 업체와 함께 삼성전자가 폐기할 갤럭시 노트 7 430만 대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안서를 삼성전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방식은 우선 도시광산 자동차 전문 회사인 HMT가 수집과 해체, 파쇄, 선별 공정을 처리하고 금과 은, 코발트, 텅스턴 등을 회수하는 습식 재료는 친환경 리사이클링 기업인 프리텍이 수행합니다. 또 전체 처리 과정은 청정 생산 컨설팅 업체인 CTA가 감리를 맡아 유해가스 관리 등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내용입니다. 2016 하반기 포항권역 취업 창업 박람회가 오늘 포항 만인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포스코 외주 파트너사 등 89개 기업에서 360명을 현장 채용하고 70개 기업에서 알림판을 설치했습니다. 또 포스코 인사 담당자의 취업 설명회와 함께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구직자들의 편견을 없애기 위해 중소기업 현장 투어도 진행됐습니다. 창업관에서는 청년 창업가들의 창업 제품 전시와 창업 컨설팅, 그리고 창업 특강도 열렸습니다. 경상북도 건축문화제가 오늘 개막돼 오는 5일까지 사흘간 포항문예회관에서 계속됩니다. 개막식에서는 대학생 우수 설계 작품과 기성 건축사들의 우수 건축물, 그리고 건축문화상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다. 또 경북 한옥표준모저 모형 3점과 함께 종가주택과 포항도시 변천사를 담은 사진도 전시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세계 3대 수산박람회 중 하나인 중국 청도 국제어업박람회에 참가해 붉은 대게 요리 시연과 전시 행사를 가졌습니다. 박람회에는 도내 7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수출량의 96%를 일본에 의존하는 데 탈피해 본격적인 중국 시장 개척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농수산물 단일 품목으로 수출 1위인 붉은 대게살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붉은 대게 식품단지를 조성하고 가공식품 개발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가 주관한 제20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건강 걷기 대회가 오늘 황성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3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가해 황성공원과 실내체육관 일대를 도는 1.2km 구간에서 걷기 대회를 펼쳤고 실버 노래자랑과 초청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포항시 연이읍 유강리 7번 국도 유강정수장 인근에서 통신 케이블 설치 작업을 하던 38살 김모 씨와 34살 권모 씨가 차량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통신 케이블을 전봇대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지나던 1톤 트럭에 케이블 와이어가 걸리며 차도로 끌려 나온 뒤 뒤따르던 트레일러에 치여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군수의 선거 공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주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영덕군은 현실에 맞지 않거나 치밀하지 못한 선거 공약은 일부 조정하기로 하고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함께 인구 비례에 따라 무작위로 뽑은 주민 배심원 40명과 3차례 설명과 심의를 거친 후 투표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약 조정 주민 배심원제는 경북 지자체 가운데 영덕군이 2번째로 도입했으며 전체 공약 63건 가운데 평균 이행률은 58%라고 영덕군은 밝혔습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영남대 새마을대학원이 유학생들에게 과다한 장학금을 지급한다며 대학원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당 소속 추혜선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장학금 지급 내역과 새마을대학원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39명에게 모두 56억 8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이는 한 명당 평균 1,680여만 원이지만 1년에 3,877만 원까지 지급한 경우도 있다며 학생들을 돈으로 모셔온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기업의 경기 전망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240개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달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는 62로 지난달에 비해 6포인트 상승하고 비제조업도 11포인트 오른 67로 전망됐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